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5일 도쿄에서 48명, 사이타마에서 11명, 홋카이도에서 6명, 공항 검역에서 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8,212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92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카나가와현에서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71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84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4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9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28명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48명 중 집단검사를 받은 7명을 포함한 21명이 유흥과 관련 감염으로 13명은 가정 내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가정 내 감염은 10세 미만의 어린이 3명을 포함하며 일가족 6명이 감염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편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5,94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5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38.9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43.4%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19배로 여전히 신규 감염자의 증가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놓고 독특한 감염 확대의 원인이 있었다는 가설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4월 27일 국립감염증연구센터에서 일본 내 확진자에게서 검출한 바이러스 게놈을 분석한 결과 초기의 감염자는 중국 우한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타입은 차단에 거의 성공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반면 3월 이후 검출된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유럽을 기원으로 하는 유전자 특성을 갖추고 있는 걸로 보아 3월 중순까지 해외 귀국자를 통해 바이러스의 유입이 허용되었다고 추측됩니다. 한편 미국은 유럽에 입국 제한을 실시한 것이 3월 13일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일본도 유럽으로부터 입국 제한을 서둘러 써야 하는데 실제로 입국 제한을 실시한 것은 8일 늦은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춰졌을까요? 바로 성화 때문인데요. 당시 초점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올 여름에 도쿄올림픽이 대회 무산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 경계하였으며 특히 IOC 멤버가 가장 많은 것이 유럽 출신자이며 무리하게 일본에서는 할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올림픽 중지 분위기 속에서 당시 아베 총리는 공명당 간부에게 성화가 도착하면 연기가 되어도 일본 개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일본에 성화가 도착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의 성화 채하식은 3월 12일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틀째인 13일 성화봉송은 중단되었습니다. 성화 채하식에 참석한 엔도 토시아키 전 올림픽 담당상은 채화식이 조금만 늦었어도 성화를 일본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채화로부터 8일 후인 20일 대망의 성화가 일본에 도착하였으며 다음 날인 21일부터 일본은 유럽을 포함한 38개국에서부터 입국 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4일 밤 아베 총리는 IOC 바흐 회장과 통화하고 올림픽이 연기와 중단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총리는 기자단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유럽을 자극하지 않고 성화를 가져와 1년 연기한 올림픽과 맞바꾼 코로나19의 확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년으로 연기된 올림픽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아베 총리와 관련된 스캔들 중 하나인 모리토모 학원 관련 소식입니다. 모리토모 학원과 국유지 거래에 관한 교섭 기록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재무부가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를 이미 폐기했다라며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둘러싼 민사재판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불법 행위로 상당히 악질이다라고 비판하며 국가의 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모리토모 학원과 국유지 거래에 관한 협상 기록에 대해 코베시의 대학 교수는 3년 전 킨키 재무국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이미 폐기했다라는 이유로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무부 사가와 전 이재국장의 국회 답변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폐기된 것과 직원이 보관하는 등 남아있던 문서도 드러나 이 교수는 나라에 1,100만엔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5일의 판결에서 오사카지법의 마츠에이지 재판장은 재무부는 국민주권의 이념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동기로 기록을 폐기하고 남아있던 문서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불법 행위는 분명하며 상당히 악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하며
33만엔의 배상을 국가에 명령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원고 대리인의 사카구치 노리오 변호사는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을 평가한 뒤 항소하여 2심에서 사가와 전 이재국장의 증인신문을 요구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모리토모 학원 문제의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다른 재판에서도 국유지 매각 가격 등을 공개하지 않았던 국가의 대응을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재무성은 내용을 정밀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싶다라고 코멘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일본의 인장제도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이 도장제도의 지속을 호소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청서를 19일 키시다 우미오 정조회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으로 확산된 원격 업무의 추진을 도장이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 무언의 때리기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요청서에는 기명과 날인이 갖는 법적 효력은 서명과 동등하다며 종이에 따른 문서 결제, 인증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유익한 도장제도의 지속을 요구하는 한편 인감등록 등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25일 이시바파의 회합에서 전 법무상 카와이 카츠유키 씨와 아내인 안리 씨가 체포된 선거 위반 사건을 놓고 부부가 수감 전에 소속된 자민당은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시바 씨는 자민당의 행동 거지의 비판이 매우 강한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안리 씨가 첫 당선된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공시 전 당사에서 카와이 부부 측에 넘어간 1억 5천만 엔이 매수 행위에 사용된 경우 그 원자는 정당 교부금인 자민당원이 열심히 넣어준 당비이다. 당비를 내달라거나 당원을 늘리라고 해도 이해를 얻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사건의 배경이나 참의원 선거를 검증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오쇼의 배치 중지에 이어 배치 계획을 처리하였습니다. 国家安全保障会議でご議論をいただいた結果、今回の山口県および秋田県へのイージス・アショアの配備を撤回をする、そういう決定をするに至っ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또한 코오노방 이상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배치 계획으로 역풍이 불어 낙선한 자민당 후보를 언급하였을 때 돌이킬 수 없다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하였습니다. 이지스쇼의 대체지에 대해서는 찾기 어렵다며 국내에 배치는 단념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5일 오전 치바현 북동부에서 진도 5약이 관측된 지진에 대해서 기상청은 동일본 대지진을 일으킨 거대 지진의 여진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揺れの強かった地域では地震発生から1週間程度最大震度5弱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ください. 25일 오전 4시 47분경 치바현 아사히시에서 최대 진도 5약이 관측된 지진에 대해서 기상청은 오전 7시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9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을 일으킨 리히터 규모 9.0의 거대 지진의 여진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진의 발생 이후 진도 1 이상을 관측한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상청은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향후 일주일은 이번과 같은 진도 5약 정도의 진동을 동반한 지진에 유의하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상청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사용하여 기자회견의 모양을 처음으로 중계하였으며 SNS를 활용한 정보 발신 강화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긴급 기자회견은 기본적으로 모두 유튜브에서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가노현과 군마현에 있는 아사마산에서는 산의 팽창이라고 생각되는 지반의 변동이 이어지고 있고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는 등 화산 활동이 높아지면서 기상청은 25일 오후 화구 주변 경보를 발표하면서 분화 경계 수준을 2로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화구에서 대체로 2km 범위에 분화에 따른 큰 분석과 화쇄류에 경계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폭우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26일은 서일본과 동일본에서 거센 비가 내리고 25일 폭우가 쏟아진 큐슈 북부에서도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사재해 등에도 경계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나가와현 야마토 시의회에서 25일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걷는 스마트폰을 방지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은 없지만 스마트폰을 멈춰서서 조작할 것이라는 의식을 시민들에게 침투시키기 위함이며 걸어가며 스마트폰을 조작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목적입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이며 야마토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조례에는 시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조작할 경우 타인의 통행을 막지 않고 멈춰서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마토시는 1월 오다큐 전철 에노시마선 추오 린칸역 등 두 곳에서 통행인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2%가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결과로 인해 6월 1일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시간 6월 24일 플레이스테이션 관련 취약성의 발견자에게는 포상금을 증정하는 프로그램 플레이스테이션 버그 바운티를 게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사는 지금까지 보안 전문가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버그 포상금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지만 새 프로그램은 일반 게이머도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낮은 보상금도 $100라고 합니다. 또한 플레이스테이션 4의 위험도 최고의 취약성을 보고하면 $50,000 이상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net 등 게임 스토어 등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PS3 이전 PS 비스타, PSP의 하드웨어는 포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 창설한 미국 독립계의 버그 바운티 폰 플랫폼인 해커원과의 제휴를 통해서 제공하며 버그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해커원에 무료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